안녕하십니까, 노성노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2월이 시작한 게 또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벌써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주말이 빨리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도 뭐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설 연휴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 월, 화, 수만 버티면 설 연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침부터 사실은 좀 호재들이 만발했어요.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승인되었다, 그런 소식이 들렸고요. 또 CNBC 속보를 통해서 애플과 현대기아차가 애플카 생산에 대한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 소식이 들렸고요. 또 아침에 개장 전부터 막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뭐 당정 협의를 했다, 이러면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장 전에는 아름다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신호인 거죠.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아침에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시장도 오늘 아침이 고점, 그리고 나서 장중에 21선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 금, 월요일 3일 동안 매도를 해야지만이 뭐 수요일까지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주식 방송 또 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설 연휴에 따라서 매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당분간 설 연휴 전까지도 보수적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오늘의 그 옵션 포지션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콜옵션을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옵션 시장을 보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상방보다는 하방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설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고요. 작년 추석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작년 설 전에도 또 작년 추석 전에도 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휴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연휴 동안에 뭐 미국 시장이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반대로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그럴 일은 극히 희박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 연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는 좀 현금화를 하면서 보수적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스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고스톱을 치는데 4명이서 치잖아요. 신나게 칩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신나게 치면은 내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따는 사람도 티가 나요. 막 그러면은 막 뭐라도 사야 되고 결국은 나갑니다. 돈이 나가요. 근데 고스톱을 칠 때 가장 실속을 챙기는 사람은 광을 많이 팔고 많이 쉬는 사람이에요. 광을 많이 팔고 많이 쉬면 내 어깨도 안 아프고요. 그냥 내 주머니로 푼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돈을 딴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 지출이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들어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기에는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보다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고 현금을 좀 아끼는 게 지키는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어제 오늘 현금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주식 비중이 상승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또 나머지 주식이 하락을 하면 설 연휴 이후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주가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어차피 손실을 회복하고 또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서 좀 편안하게 지금부터, 어차피 그래봤자 금, 월, 화, 수 4일밖에 안 돼요. 4일은 좀 편안하게 좀 현금을 가지고 광을 파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보자,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그래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1월 21일 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거래가 유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2만원 이상 올라가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화요일, 수요일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근데 2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포인트는 아니었고, 오늘 이제 좀 단기 차익 실현 포인트가 나온 거죠. 뭐 윗꼬리도 이렇게 달았고,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포인트가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화요일날 고점이 19,600원이었고요. 뭐 최근에 저점이 18,000원 정도. 그래서 19,600원과 18,000원 정도 사이가 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한 거는 뭐 또 사야 됩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뭔가 이런 좋은 종목들, 결국은요, 주식은 수급과 차트가 말해주는 거예요. 장대 양봉과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하신 분들, 뭐 오늘 뭐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들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매매는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 분들께 축하드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요, 매수 그리고 이익 실현, 손절 모두 다 투자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기업 분석 제가 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갈 길은 멀어요. EPS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2,645원이고요. 자산 가치가 29,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한 26,000원까지는 가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그래서 26,000원 정도 뭐 설정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일부를 팔면 마음이 편하게 나머지는 갈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겠죠. 또 조정을 받으면 더 살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한 2종목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효성이라는 기업이에요. 효성이라는 기업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국내 이제 대기업,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사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조현상 효성그룹의 총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승진 이슈가 있을 때는 잘 봐야 돼요.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정의선 회장이 부임할 때, 이제 그분이 기아차의 주인이었다가 현대차 그룹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기아차를 잘 봐야 된다. 6만원대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아차가 10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업의 CEO들이 뭔가 승진을 하고 이럴 때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주가 상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슈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효성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2,100원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슷해요. 월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뭐 살짝 거래도 들어왔죠. 그리고 수요일날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 사는 거예요. 조정을 보일 때. 기준 일봉, 뭐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에서 82,000원 이 정도에서는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손절가는 81,000원 정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효성 보시면 되고요.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장대 양봉 기록을 했고요. 대량 거래.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좀 쉬었고요. 오늘 다시 좀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 화요일날 저점 27만원 정도 뭐 손절가를 잡던가 27만원을 매수가로 잡던가, 뭐 여기를 매수가로 잡으면 여기가 손절가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효성과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만약에 좀 더 간다면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주소주주를 여러분들은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이외에 매도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손절가 짧게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